이번 시간에는 개들의 대통령, 그러니까 개통령인 그 강영욱 씨, 이분이 지금 뭐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다든가, 직원들을 가스라이팅 했다, 괴롭혔다, 이렇게 해서 며칠 사이에 굉장히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강영욱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은 강영욱 씨는 제가 봤을 때 뭐 이 시주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무술시다 이렇게 보고 사주를 풀고 있어서 저도 그냥 무술시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땅한 시간들이 다른 정보가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술시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무술시로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영욱 씨 사주를 풀고 난 다음에 혹시 정확한 시간 이거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새로 한번 이 사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4월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은 5월이 되겠죠. 5월 양력 5월인데 4월에 출생했는 병화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월에 출생한 병화일간이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사주인데 시간에 이렇게 무토를 투관시키고요. 또 지지에서는 인술합을 하고 사출합을 하면서 신금과 을목이 연월간에 투관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주와는 굉장히 좀 이 사연이 많은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그런 현상을 삶의 모습도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걸록격이죠. 4월의 병화라는 것은 걸록인데 근록되는데 우리가 이 지지를 얘기할 때 연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록이라고 합니다. 연지에 녹이 있으면 세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월지에 녹이 있으면 건의 록이라고 하고 일지가 있으면 전록이라고 하고 시지가 있으면 귀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녹이 어디에 있느냐 사주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월지를 우리가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건. 그다음에 연지를 세. 일지를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시지를 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지에 녹이 일간에 녹이 있기 때문에 건록이다. 그러니까 걸록격이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월급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록격과 월급격은 다르거든요. 성정상에. 그러니까 어떤 이 격국의 성패로서는 동일하게 다룰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행동 양식 이런 데서는 걸록과 월급은 엄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이것은 사명격의 걸록격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을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서 구분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세밀한 거를 지금 여기서는 제가 논하기 어렵고 그냥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걸록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리지널 걸록격인데 이제 여기 지장간 무토가 투관함으로 인해서 식신격으로 변격이 됐어요. 이 사주는 식신격이다. 그러니까 걸록격이 식신격으로 변격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월지에서 사축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편제가 떠 있습니다. 편제가 투과되니까 이제 격국으로 보면은 식신생제격이죠. 식신생제가 잘 이루어진 그런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격국 자체는 식신생제가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연간에 그 정제 신금과 그다음에 그 정인 을목이 이렇게 정제와 정인이 이렇게 같이 서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현상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재극인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재극인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현상이니까, 이 재극인 현상이 이 사주는 기필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뭐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기타 기이한 행동이라든가 돌출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또 육친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의 덕이라든가 학업의 덕,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또는 뭐 유산이라든가 또는 학업의 덕을 누리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 학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든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많은 사람이고 또 부모의 그 은덕도 많이 그러니까 부모의 보살핌 또는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 뭐 유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조라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식신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시지에도 인술하불레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강한 사주에 원래 걸록격인데 매우 신강한데 식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목표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 사주의 큰 하나의 흠 중에 하나가 지금 을축 연주에 지금 일주 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 번 이런 제극인에다가 겹쳐서 이런 을축 연주에 병인 얼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의 그 정신적인 어떤 히스테릭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강박 같은 그런 것도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떤 돌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도 하고 늘 본인 자신도 정신적으로 불안감이라든가 압박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히스테릭한 면을 많이 보이는 그런 구조에서 피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한 흠은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주가 식신생재격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늘 탈재의 위험에 노출된다든가 격국이 파격이 돼버릴 수 있는 탈재라든가 탈재나 도식의 현상에 늘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이런 구조로 이제 복잡하게 엮이게 되면은 어떤 운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탈재가 일어나거나 도식이 되거나 또는 구설수에 연루되거나 이렇게 해서 인생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부침이 많은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될 것이고 걸록격에서 지금 그 인수를 합하면서 병화가 투출하고 무토식신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기에 그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일가를 이루든지 간에 어떤 독립해서 자신의 그 생계 그러니까 조상의 유업을 버리고 새로운 객지에서 자신의 그 하나의 그 영역 또는 활동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직업군을 만들 수도 있고 생계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는 사주인데 일찍이 이런 구조라면은 걸록격에서 인수를 합하면서 병화가 투출하고 식신이 용신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기에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생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본인 자체는 이 사람은 굉장히 굳센 사람이고 어지간한 시련에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흠이 조금 있지만 이 사주 자체로는 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히스테릭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이한 행동들 또 비윤리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조금씩 있다고 간주한다면은 뭐 이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평생 돈을 벌어 먹고 사는 데서 그러니까 현대는 다 관의 시대가 아니라 재의 시대란 말이에요. 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삶에 있어서 늘 구설수라든가 부침을 가지고 있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찌됐든 이 사주는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현재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와 있느냐? 현재 이 사람이 와 있는 위치가
현재 정축대운에 이제 갑진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구조의 사주는 수시로 늘 운에 따라서 도식, 그러니까 식신복료된다는 거예요. 도식이라든가 탈재의 위험에 늘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재극인되는 현상, 재극인 이런 위험한 현상들에 늘 노출되기가 쉬운데 지금 또 보면은 정축대운 갑진년이면은 지금 세운에서 갑목이 왔단 말이에요. 갑목이 왔고 정축대운이니까 정화가 운에서 와서 이 정제를 한 번 더 부수게 되면은 이 갑목이 와서 무토를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탈재와 함께 또 도식의 현상, 식신복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입고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이 식상들의 이 작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소에 나의 행동이라든가 나의 행동이죠. 나의 행동이라든가 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임계점을 벗어나면서 폭발한 것이 지금 갑진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금년 갑진년에는 가장 큰 일어나는 일들이 이 구설수로부터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제 가벼운 일들이지만 구설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재물적인 손실, 재정적인 손실 상당한 부분에 그러니까 정제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재성의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작년부터 아마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작년 개면년부터 이분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가 노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고 제가 볼 때는 개면년부터 이 사람 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또 내부의 분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정축되어 온 갑진년을 굉장히 어렵고 고단하게 보내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재정적 손실, 그것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또 뭐 상황이 많이 개선되는, 뭐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갑진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에서 간목이 올 때와 을목이 올 때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리에서 기와 질의 문제입니다. 기와 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토식신이 어떻게 온존할 수 있냐, 어느 정도 부서지느냐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은 훨씬 금년보다 안정적인데 금년에 어떤 구설수를 경험한다든가 또 가벼운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닥뜨릴 수도 있고 당장에 오는 것이 업무나 또는 일이나 기타 사업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이 사람은 식신생자하는 사람인데 사업가가 사업을 못하니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다. 굉장히 큰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이 앞으로 오는 병자라든가 의뢰 값을 잃은 대원들도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괜찮았던 시기가 이 사주가 맞다면, 그러니까 이 시주 무술 시주가 맞다면은 아마 이 무인 이때 무인 대운에 상당한 성과를 냈을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발전도 하고 돈도 벌었을 것이고 하고 기묘 때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특히 무인대운에서 많은 성과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후에는 다, 좀, 그러니까 쇠락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정은 다 지나버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썩 좋은 시기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시기들은 뭐 굉장히 좀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축대운에 지금 또 그렇지만 병자대운 또 그렇게 썩 밝은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분이 지금 이런 구조, 이 사주가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 버리면은 항상 대운이나 세운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삶의 부침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 지금 여기 무인대운만큼 발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그 평생 어떤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애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 의뢰대우는 이제 갑술대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많은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때거리를 걱정할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는데, 다만 이 말년은 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 불안한, 그러니까 갈수록 더욱더 조금 침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영무 대통령의 갑질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강영묵 씨 뭐 회사에 거기에 일하던 직원들, 그 직원들의 입장에서 직원이 뭐 수백 명이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작은 규모의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의 심정이 이 사람의 이 제극인 한다든가 히스테릭한 성격이라든가 이 구조에서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그 일지 편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남들이 볼 때는 또는 대인 관계에서는 없는데 자기한테 의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의 보등 컴퍼니인가요? 그 회사의 직원들 그 직원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했을 때 제가 이 그림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보는 그림이죠. 이 그림으로서 아마 그 직원들의 그 아주 그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또 불안한 심리 그런 것을 제가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이 그림은 이 1893년에 그 에르바르트 뭉크라는 그 노르웨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 에르바르트 뭉크가 노르웨이 화가가 그린 절규라는 제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게 이제 2012년에 미국 그 소더비 경매에서 1억 2천만 달러의 경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비싼 가격에 팔죠. 사상 최고가였는데, 그렇게 팔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낙서해 놨는 것처럼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잘 그린 그림이지?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그림을 그린 그 에르바르트 뭉크의 그 절규,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뭉크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정신병을 좀 앓고 있었거든요. 정신병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 왜 그랬냐면은 이 뭉크라는 작가는 그 가족들이 연달아서 계속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 이전에 모든 가족이 다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뭐 부모, 그다음에 그 누나,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갔단 말이에요. 뭐 폐결핵으로 죽고 뭐로 죽고 이라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 본인도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러한 죽음, 가족들의 죽음이 자기 자신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도,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본인도 어떤 정신적으로 정신병적인 문제, 히스테릭한 문제, 강박증 이런 것들을 죄책감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린 건 이제 보통 우리가 현대 그 실존주의에서 표현주의라고 하죠. 표현주의.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인상주의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찰나, 어떤 눈에 처음에 탁 들어오는 그 찰나를 그린 거라면은, 표현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이 되게 우스운데, 그러나 이 그림은 인상주의처럼 어떤 순간 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우리는 이제 그림을 잘 그렸다 하면은 나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사람이나 그럴 때 그걸 세밀하게 그려내는 거, 똑같이 실물하고 똑같이 그린 거, 그거를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물하고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화가들이 할 영역은 아니죠. 화가들은 인간의 그 내면적인 세계, 그거를 그림으로 그 느낌, 사물을 받은 느낌 그런 거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뭉크의 작품도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거죠. 인간의 현대인들이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안과 고통과 절망에 젖어 있는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이게 그런 절규냐, 이게 왜 절규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길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도로의 그 다리에 난간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사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곡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눈이나 입도 다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이 흔들리는 곡선들로 이렇게 주변을 다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다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선과 곡선이 섞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뭐 미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뭐 미술에 완전히 까막눈이라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주를 설명하는 데서 그 직원들의 고통과 불안, 절망,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뭉크의 절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잠깐 설명을 무식하지만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은 자 여기 강이 이렇게 있고 그 전역 노을이 지는데 하늘 이런 것들도 다 곡선으로 해서 경계가 모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거를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다면은 불안감을 느끼느냐? 우리는 왜 불안감을 느끼느냐 했을 때 불안감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또는 돌발적으로 예기치 않게 나와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낭떠러지로 걸어가든 뭐 돌밭을 걸어가든 이런 상황들에서 그냥 우리가 걸어갔을 때 낭떠러지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그렇지만 만약에 눈을 가리고 그쪽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불안하죠. 또 한편으로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서울이 개성에서 8분이면은 8분 정도 걸린다 그래. 8분이면 서울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외국에 인들이 처음에 지금도 그런 경우 많지만 서울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꺼려서 뭐 1900, 이 1980년, 90년 그럴 때도 그랬고요. 그 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이나 그런 데 가서 근무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레바논이라든가 그런 곳에 또는 지금의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 그런 데 가는 건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거와 똑같죠. 우리가 서울에서 살지만은 북한에서 불과 8분이면 여기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욱 씨 계회사 그 보든 컴퍼니인가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강영욱 씨의 어떤 돌발적이고 기이한 행동 이런 것들이 몇 시 몇 분에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나올까 안다면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돌발적이고 기이한 행동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개를 훈련시키는 어떤 기술을 배워서 생계를 이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목표로 있지 강용욱 씨 회사에서 내가 출세를 하겠다. 여기서 임원이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떠날 수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상황에서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굉장히 절규의 내면적으로 그 직원들은 절규 상태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영욱 씨가 했는 뭐 기이한 행동들 보면은 뭐 개를 안락사 시키는데 개 주인은 울고 있는데 자기는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 여직원의 그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놓는다든가 또는 뭐 화장실을 그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라 화장실을 통제했다든가 개 밥그릇을 핥게 했다든가 뭐 이런 게 다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폭언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배변 봉투에 명절 때 선물 스팸을 담아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시키고 굉장히 절망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중간에 폭언 같은 걸 수시로 했을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그중에 아주 일부고 기본적인 분위기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는 여기서 이 기술을 배워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욕을 얻어먹거나 폭언을 듣거나 절망하고 어떻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지금 정축되어 온 갑진년에 터져 나온 것이다. 누적된 어떤 그런 상황들
제극인과 탈식과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하는 그런 뭐 탈제라든가 탈식이라든가 제극인 하는 현상들이 누적돼 있다가 이러한 운에 이 사람의 강영욱 씨의 정축되어 온 갑진년에 드디어 폭발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이 긴 시간 동안 그 직원들이 겪었을 심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은 어, 에르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통령 강영욱 씨의 이 갑질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 시주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시주가 아직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나 많은 분이 무술시라고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통령 강영욱 씨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